갑작스레 찾아와서 죄송해요. 여사님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박정수는 거실로 나와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어쩐 일이에요? 이걸 두고 가신 것 같아서요. 광숙은 두 손으로 치매 약통을 박정수에게 돌려주었고 박정수는 치매 약통을 바라보며 한숨처럼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어디 갔나 싶었더니 한서방한테는 내 병을 비밀로 해주세요. 때가 되면 내 입으로 말할 테니깐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인 후 각오를 다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마광숙이 박정수에게 딸로 인정받게 되고 결혼 허락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정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광숙 씨. 네, 말씀하세요. 내가 한서방과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진 말아요. 뜻밖의 말에 광숙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숙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나도 알아요. 한서방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게 어쩌면 죽은 내 딸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질까봐 그게 두려웠는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왜 한국에 온지 아세요? 갑자기 죽은 딸아이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언제 잊어먹을지 모르는 내 딸을 보러 매일 납골당에 가고 있습니다.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방문은 가슴 시린 여운을 남긴 채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마광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정수가 치매라는 병을 앓고 있고 그 병을 숨긴 채 죽은 딸의 기억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난 후로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광숙은 조금씩 박정수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고 이건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필사의 노력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깐요. 그날 저녁 한동석의 집 거실에는 박정수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내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소파에 나란히 앉은 한동석, 한봄, 한결 세 사람은 저마다 긴장된 얼굴로 박정수를 바라봤죠. 마광숙이라는 여자, 난 결코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아. 한결이 놀란 눈으로 박정수를 쳐다봤고 한봄은 눈썹을 찌푸리며 살짝 숨을 삼켰습니다. 한동석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더 만나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됐어. 박정수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알아봤어.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만나보란 건가? 한서방이 지금 콩깍지가 씌인 거야. 박정수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녀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한봄이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번엔 할머니가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박정수는 살짝 고개를 돌려 한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20살 어린아이도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아빠의 결혼까지 반대하실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전적으로 아빠의 마음을 가장 존중해드려야 하는 일이잖아요. 한결도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그냥 한서방이 좋다면 그러자 싶었지. 근데 한서방 옆자리는 말이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박정수는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게다가 나는 LX그룹의 대주주야. 내가 보기엔 마광숙 그 여자는 내 딸을 대신할 자격이 없어. 결이랑 봄이한테도 엄마로서 부족한 것 같고. 그 말에 한결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반대하신다 해도 그런 식으로 사람 평가하는 건 안 되죠. 박정수는 입을 굳게 담은 채 한결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한서방이 마광숙 씨랑 결혼하겠다면 그날로 내가 가지고 있는 LX그룹 주식 전부 팔아버리겠네. 텅 빈 거실엔 정적이 흘렀고 남겨진 세 사람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동석과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마광숙에게 한동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장모님 때문에 불편하죠. 그 말에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잘 해드리세요. 장모님 좀 가엾게 보이시더라고요. 장모님이 가엾다고요? 왜요? 그 순간 당황한 마광숙은 아차 싶었습니다. 박정수가 치매 사실을 동석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반응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한동석의 휴대폰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한봄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사라지셨어요. 한동석은 전화를 끊고 급히 방향을 돌리려 했습니다. 광숙이 동석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모님이 집에 없으시대요. 전화도 안 받고 보미가 걱정돼서 전화했나 봐요. 미국에 계실 때도 밤 늦게는 잘 안 나가셨는데. 마광숙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얼른 가보셔야죠. 전 여기서 내릴게요. 마광숙은 급히 뛰어내리듯 내렸고 한동석은 차를 돌려 집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동석에게 전화가 없자 마광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은 찾으셨어요? 한동석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입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오셔서 결국 실종 신고를 했어요. 아니, 새벽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어딜 가신 걸까요? 광숙 씨, 너무 걱정 말고 일단 좀 쉬어요. 찾으면 바로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은 마광숙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장모님의 병이 이렇게 갑자기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광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고 있었고 갑자기 떠오른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매일 납골당에 간다고 했던 그 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트럭에 올라탄 채 한밤중에 납골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은 인적 하나 없이 조용했고 마광숙은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며 정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 순간 희미하게 사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마광숙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제가 데리러 왔어요, 여사님. 박정수는 맥없이 기대어 광숙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오늘은 엄마랑 쇼핑하러 갈까?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의 눈가도 촉촉히 젖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수를 부축하며 계단을 내려가던 광숙과 정수는 발을 헛디뎠고 마광숙은 본능적으로 박정수를 끌어안고 몸을 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그제야 정신이 든 박정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나 왜 여기에 있지? 괜찮아요, 여사님. 지금 납골당이에요. 제가 데리러 왔어요. 박정수는 당황하며 눈동자를 굴렸고 방금 전까지 딸을 찾던 기억은 이미 가물가물해져 있었습니다. 마광숙 씨 아니세요? 팔에서 피가 나는데. 박정수는 이제야 상황이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마광숙이 온몸을 던져 자신을 구해준 기억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광숙은 천천히 정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사님. 제가 딸이 되어드린다 했잖아요. 이제 집에 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납골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마광숙은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앉아있는 마광숙 옆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한동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광숙 씨 괜찮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잠시 화장실 가셨어요.
근데 어디서 찾은 거예요, 이 밤중에? 광숙은 잠시 생각을 마친 후 말했습니다. 납골당이요. 여사님이 매일 따님 보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마광숙에게 상황 설명을 들은 한동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전화를 주시지. 왜 혼자서 갔다가 다쳐서 왔어요? 미안하게. 마광숙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본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리고 살짝 긁힌 것뿐이니 괜찮아요. 마광숙은 결국 장모의 치매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서 길을 잃으셨던 것 같다고 말할 뿐이었죠.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슬픔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는 마광숙을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차갑고 따갑던 시선에서 이제는 어쩐지 조용한 미안함과 따스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조용한 오후. 한동석과 박정수가 나란히 마주 앉은 자리. 창밖엔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정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서방,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한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이해해요. 장모님도 광숙 씨도 다 각자의 입장이 있으셨던 거니까요. 박정수는 그 말에 미소 지었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광숙 씨,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도 이만 허락하겠네. 결혼하게나 한서방. 그녀의 한마디에 한동석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날 밤, 마광숙은 혼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한동석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광숙 씨, 잠깐만 밖으로 나와 볼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일단 나와봐요. 마광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와 동석에게 다가갔고 그 순간 한동석은 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내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광숙 씨. 이제 평생 같이 함께 합시다. 오빠, 이게 뭐예요? 장모님이 드디어 저희 둘 허락해 주셨어요. 광숙 씨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드디어 광숙 씨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도 오빠랑 매일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은 마광숙과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무심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 맞다. 장모님, 이번 주에 미국으로 돌아가신대요. 마광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신다고요? 그럼 언제 한국으로 다시 오세요? 글쎄, 한동안 안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마광숙은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정말 안 돼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마광숙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한텐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데요? 여사님, 사실 치매예요. 뭐라고요? 한동석은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여사님이 술도가에 다녀가신 날, 거실 소파 밑에서 약통을 주웠어요. 단순한 약인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치매약이었어요. 마광숙은 조심스레 한동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날 갑자기 사라지셨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따님 납골당 가셨다가 갑자기 정신 놓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장모님이 모두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차 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미국 가시면 결이랑 봄이 얼굴도 다신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푹 숙인 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그 말에 마광숙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장모님 여기에서 계시게 해야 해요. 광숙 씨. 그럼 광숙 씨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힘든 건 상관없어요. 그 정도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답니다. 오빠가 시동생들 보살펴준 것처럼 제가 장모님 보살펴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장모님한테 딸이 되어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한동석은 박정수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광숙 씨한테 다 들었습니다. 왜 치매 진단 받으신 사실을 숨기셨어요? 박정수는 잠시 고개를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동석의 시선을 피해 바라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말해봤자 자네한테 짐밖에 더 되나? 혼자 조용히 가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네. 동석은 걱정 섞인 말투로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짐이라니요, 장모님.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시잖아요. 박정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만하게.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결이랑 봄이 얼굴 안 까먹게 실컷 봤으니 괜찮네. 한서방. 그 말을 듣고 한동석은 순간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장모님. 그냥 미국 가지 마시고 여기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동석의 제안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곧 결혼할 사람이 치매 걸린 엑스장모를 모시고 사는 건 그 사람한테도 실례일세.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게나. 동석은 잠시 고민한 듯 했지만 말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광숙 씨가 먼저 꺼낸 말입니다. 장모님은 결이와 봄이 외할머니인데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광숙 씨가 장모님한테 딸이 되어드린다고 말했다던데요. 박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한동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참 오지랖도 넓구만. 그깟 치매가 뭐라고 호들갑인지. 내 앞가림은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주게나. 박정수는 한동석과의 대화가 끝난 후 고요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결이와 봄이가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두 손자 손녀는 울음을 참지 못했고 거실엔 울음소리가 가득했죠. 할머니, 저희도 다 들었어요. 결이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할머니를 보내요? 봄이는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그냥 저희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저희가 걱정돼서 어떻게 살아요. 박정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결이와 봄이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자 마음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두 손주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동석이 정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결이랑 봄이도 생각하셔야죠. 애들도 장모님 아프신 거 전부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정수는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한동안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그 침묵을 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광숙, 그 여자가 전부 말해버려서 다 망쳐버렸구만. 역시 결혼을 찬성하는 게 아니었어. 결국 정수는 모두의 설득 끝에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고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박정수는 한동석의 집에서 모두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광숙은 자주 한동석의 집에 드나들며 박정수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돌보기 시작했고 치매에 좋다는 고스톱도 함께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숙 덕분에 정수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광숙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점점 딸처럼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수는 자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박정수는 결심한 듯 혼자 생각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박정수는 그날 자신의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자신이 결심한 대로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치매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마광숙에게 상속한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여사님, 정말로 유언장 이렇게 작성하시는 건가요? 박정수는 결심을 끝마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내 딸이 되겠다고 말했던 그날부터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결정할 줄은 몰랐네. 정말 내 딸이 되겠다고 했으면 나도 광숙이를 내 딸로 인정하고 내 모든 걸 광숙이한테 맡겨보려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로 미리 보는 뇌피셜 리뷰였습니다.